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임용닷컴 실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선생님들 제가 월요일 날부터 2025학년도 월요일까지 이제 수업 실현 대비하시는 선생님들 2025학년도 대비 수업 실현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선생님들 임용고사에 첫 발을 디딘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배부한 자료가 지금 세 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2019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지역별 실기 기출 문제들 나와 있는 거 배부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하나는 저희 임용닷컴 실기학원이 좀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1년간 이제 강의 계획, 각 과목, 내 실기 과목들 강의 계획서와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 가이드북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하나는 지역별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실기 가이드북하고 지역별 공고문하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페이지 수를 적어놨어요. PPT에. 그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지역별 공고문 제가 올려드린 거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기준이 2024년 12월 26일 공고문 기준으로 올려놨어요. 그게 1차 합격자 발표 공고문이에요. 그게 1차 합격자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2차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기 과목의 평가 내용이라든지 과목의 세부 사항을 가장 자세하게 올려놓는 공문이 12월 공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기준으로 올려놨고 좀 친절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은요. 2년 전부터 만약에 내가 실기가 배점에 이상 변경이 있다 혹은 과목에 변경이 있다면 2년 전부터 공고를 해요. 1년 전부터 공고를 하든지. 근데 좀 불친절한 지역은 공고하지 않고 그냥 시험 봐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인데 이성부 청음을 공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험 봤어요. 그날 갔을 때 나는 화성 청음하고 8마디 청음 들어야겠다 하고 갔는데 이성부 청음 볼 거다 하고 그날 3개 청음을 3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친절한 지역은 공고하지 않고 바로 시험 보기도 해요. 그게 가장 심한 게 인천이었고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 모두 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덜 불친절한 지역이 전남하고 제주도였는데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합격자를 발표해 놓고 3주 후에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창이 생겼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요. 그래도 3주 정도는 시창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불친절한 지역이 제가 지금 언급한 지역이 있었지만 요 지역 빼고는 다 1년 전에 변경되는 건 공지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선생님 공고문 제가 드렸잖아요. 그게 1년 전에도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선생님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기 설명회 할 때 원래 이렇게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할 때 체험 위주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15일 날 실기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국악에서 혹은 양악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기출곡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체험 위주로 레슨 하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음을 한번 들려주고 적게 해준다든지 선생님들도 뭐 노래를 하나 가지고 같이 배워본다든지 민요를 배워본다든지 원어가 나왔을 땐 또 원어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레슨을 안 받고 바로 시작한 선생님들한테 더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상담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강의실 옆에 이렇게 보면 이름하고 과목들 있잖아요. 이제 박람회처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 연간 커리큘럼 한번 들으시고 강사님들 와서 설명하시는 거 이제 들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10년 이상씩 된 임용에서 레슨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노하우가 장난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돌으시면서 쭉 상담해 보시고 조금 마음이 뻥 뚫린 상태로 선생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순서는 2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세부 배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경서도 민요, 남도 민요, 피아노, 성악, 시창청음 순으로 연간 강의 계획을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인강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실장님 상담 하시는 실장님한테 요청을 하시든지 카페에다 글을 남기셔서 상담을 하시고, 여기까지만 인강은 제공을 할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도르시면서 상담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선생님 요게 제가 실기 가이드북 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선생님 좀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실기예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1차는 100점 만점이에요. 20점 교육학, 80점 전공 이렇게 되죠. 배점이. 자, 2차도 100점 만점이에요. 2차도 100점 만점인데 실기가 보통은 30에서 40점. 그쵸? 그 다음에 지도안이 20점 플러스 10점. 수업 나눔이 있는 지역도 있고 선생님 지도안을 쓰는 지역도 있고 수업 실현이 20점이에요. 수업 실현은 모두 다 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면접이 40점에서 50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제 기간을 이야기해 줄게요. 여기 제가 요렇게 요쪽에 표시한 수업 실현하고 지도안하고 면접 보이시죠? 면접은 제가 해결을 못 해드리고 선생님이 면접 교수님이나 이제 우리 학원도 있으니까 다른 학원도 있고 면접을 찾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든지 스터디 하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수업 실현하고 지도안을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팀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 언제 하죠? 선생님 지금 이거 면접 강의하고 있나요? 노량진에서 아니죠. 이거는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월 말부터 시작이에요. 선생님들이 1차 시험이 토요일 날 끝나면 제가 월요일부터 이게 강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언제까지예요? 11월 말, 12월 말, 그 다음에 1월 21일, 22일, 요번에 시험을 수업 실현 21일, 면접을 22일 날 봤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해서 딱 2달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2달에 완성이 될까요? 2달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고득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 고득점다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모델링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기간을 써도 괜찮아요. 개인차는 있지만. 근데 제가 2024학년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엄청 못 썼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이 교수님하고 2025학년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5월에 특강 한번 하자 해서 지도안은 5월에 특강을 한번 했어요. 요번에도 5월에 특강을 한번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도안은 구상을, 수업 실현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요건 특강을 한 다음에 제가 지도안도 다 첨삭해서 제가 이렇게 첨삭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 수업 실현과 지도안이 이런 거야 맛보긴 볼 거예요. 특강에서 고득점자 영상도 조금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지도안하고 수업 실현에 뭘 해야 되는지는 5월에 살짝 알고 그 다음에 11월 말부터 준비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요거는 제가 여기로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수업 실현에서 제일 많이 깎인 점수가 마이너스 5점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20점에서 마이너스 5점 깎인 사람이 많이 깎였었어요. 제가 지금 한 15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노량진에. 그 다음에 지도안은 뭐 9점대도 많아요. 고득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많이 깎이면 7.8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점도 많이 깎인 거예요. 그쵸? 근데 선생님 실기를 많이 깎이면 몇 점 깎일까요? 30점 만점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실기는 한 자릿수 점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0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0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는 정말 많이 깎여요. 그래서 이 실기 부분이 전공자시니까 아시잖아요. 단기간에 안 되는 거 아시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개인차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실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들에서 다 상반기에 준비해 두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상반기에 준비해 두시고 선생님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상반기에 한 바퀴씩 다 돌려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이걸 보면서 두 가지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수준.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교육청 수준. 난이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파악해도 돼요. 내 수준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근데 교육청 난이도는 저희가 파악해 줄 거잖아요. 그거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출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실기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상반기에 돌리셔야 되는데 배점을 보시면 뭐 40점도 이렇게 보이시죠? 강원도 40, 대구 40 넘길게요. 전남 40, 전북 40 빼고는 다 30점이고 충남이 70점이었어요. 2025학년도에 배점이 실기 배점이 70점이었는데 선생님들 2026학년도부터 우리 50점으로 바꿀 거다 이렇게 공지를 1년 전, 2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때부터는 5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전 지역 자유학기가 폐지됐어요. 자유학기 없고 선생님들 그냥 국악 실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학기가 강원도하고 충남이 있었는데 이제 폐지, 예, 국악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배점이 나왔죠. 근데 또 궁금하죠. 그럼 청음은 저게 몇 점인데? 범주범창은 몇 점인데? 민요창은 몇 점인데?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지역별 공고문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보시면 평가 요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과목이 구체적으로 나온 평가 영역이 구체적으로 나온 공고문이 뜨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얘는 평가 분야만 있죠. 요소는 없잖아요. 이렇게 성의 없는 공고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시청청음이 10점이에요. 양학 범주범창 10점이에요. 국악 범주범창 10점이에요. 서울은. 그다음에 인천 잠깐 볼까요? 인천 청음 10점이죠. 헐, 청음이 왜 10점인가? 이렇게 문항이 세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이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인천이 2024학년도에 갑자기 또 화성청음을 안 봤어요. 항상 3개 보다가 청음을 2개만 봤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지만 2025학년도에 다시 3개 봤어요. 화성청음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인천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충남 같은 경우에 세부 배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까지 배점 70점으로 봤으니까 세부 배점 없지만 청음이 10점, 그 다음에 20점, 20점, 20점 이렇게 돼요. 근데 50점 배점으로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청음이 조금 더 낮고 다른 것들이 배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배점은 공지하지 않았어요, 아직. 자, 충남 보시면 우리 요거 70점인 게 너무 많아서 실기 50점으로 바꿀 거예요. 수업 실현 25점, 면접 25점으로 할 거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잠시만요. 네. 네, 이어서 갈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여기 기약이 폐지되었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들. 네, 기약이 폐지되었고 국악기 실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50점으로 변경된다. 충남이에요. 자, 제주도 볼까요? 제주도가 2023학년도에 시청이 있었죠. 근데 2024학년도부터 시청을 안 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주도를 3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걸 봐요. 그러니까 시청이 없다, 있다, 없다, 있다가 주기가 3년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려고요. 제주도가 1차 합격자 발표할 때 없애고 그 3주 후에 시청을 안 보고 그럼 우린 좋은데 또 시청이 들어가면 또 우리 마음이 좀 심란하잖아요. 요런 지역이 이제 제주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서 확인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제주도 이렇게 세부 평가 요소를 밝히고 있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변경된 지역만 좀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변경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 볼까요? 경남이 청음이 추가됐어요. 시청이 없어지고 요것도 이제 요번부터 했다.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남 청음이 지금 나온 게 시장조로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 계속 선생님들 경남 보시는 선생님들 시장조 연습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조도 하고 조표 붙은 것도 하고 다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렇게 처음 시작한 곳은. 자, 경북 볼게요. 경북도 이렇게 범위가 바뀐 거 보이세요? 창작곡이었다가 지금 교과서 수록곡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임용의 실기의 범위가 바뀔 수 있다.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산도 볼게요. 선생님, 요거 민요였거든요. 국악곡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요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범위 자체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넓고 깊게 공부를 상반기에 하셔야 돼요. 늦게 오시면 넓고 깊게 못해요. 그쵸? 자, 제가 이거 계속 보면서 저희 노량진에 계속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기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기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출제하시는 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건 변별이거든요. 변별인데 그 변별이 항상 같으면 너무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기에서 난이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물론 굉장히 뭔가 어떤 부분 뭐 청음을 어렵게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에 서울이 다 원어로 나왔었거든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노래의 날개 위에 또 뭐 있었죠? 예, 다 원어로 나왔어요. 2022학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원어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9학년도에 대전이 라샤키오피안가가 원어로 나왔고 한국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었어요, 원어한테. 그래서 원어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로만 노래해도 돼 이랬는데 모두 다 원어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면 자꾸만 또 올린단 말이에요, 난이도를. 그 난이도를 올리는 게 선생님 뮤지컬 곡 내고 막 이런 걸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번에는 강원도가 원어로 나왔어요. 그쵸? 요번에 2025학년도 내수도르마 원어로 나왔었잖아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변별력을 조금 우리를 당황시켜서 변별을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같은 거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살짝 경기도로 옮겨간 느낌이야. 경기도가 뮤지컬이 이제 2년 연속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작년에 경기도 합격생이 30점 만점에 거의 실기가 22점, 21점, 23점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전에 서울 합격생이에요, 선생님들. 19점, 20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연수원에서 합격하신 음악 선생님들이 우리 실기 20점 만점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도 농담으로 얘기하시고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서울이 한 28점도 보고 27점도 보고 했지만 서울이 이렇게 실기 점수가 굉장히 이렇게 짜게 주고 뭐 정확하게 준다고 해야 되나, 짜게 주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기도로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번에 서울이 시조가 났죠, 동창이가. 이게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진짜로 점수 차이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실 거고 깊고 넓게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이제 우리 실기학원 선생님들 소개할게요. 저희 국악에 경서도의 유은지 선생님 계시고요. 여기 남도민요의 유성실 선생님, 이정아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단소의 김진석 선생님, 대금하고 소금하고 국악 실기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으로 가면 선생님 피아노의 유니스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의 다니엘 선생님, 그 다음에 비아 선생님, 시창청음의 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피아노에 선생님 두 분 계세요. 유니스 팀으로 있는데요. 써니 선생님하고 유니스 선생님이 이제 응용 반주하고 반주하고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상담 실장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예, 상담 실장님이시고요. 저랑 계속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있는 만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항상 이 기출은 우리 실장님이 정리해서 다 저한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선생님들이 어떤 순간 답답하다, 뭔가 총체적인 실기의 답답함, 2차의 답답함이 온다 하시면 실장님하고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카페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카페가 있고 여기에
임용닷컴 음악 실기학원이 있고요. 이쪽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제 수강 신청 어떻게 해라, 무슨 자리가 몇 자리 남았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구글 폼으로 이제 우리 실장님이 신청하시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저는 이제 끝났고요. 저희 이제 강사 선생님들 한 분씩 나와서 선생님들 실기 가이드북 보시면서 예,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인강으로 안 올라가니까 편하게 그냥 해주세요, 질문. 진행해도 될까요, 선생님들? 예. 그럼 이따가 질문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나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에서 경서도 민요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민요 중에서 경기민요를 전공했고요. 올해로 임용민요 수업한 지는 벌써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커리큘럼은 실기 가이드북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상반기부터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와 그리고 기출곡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속성이랑 심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강사는 저와 유성실, 이정환 선생님 이렇게 세 분으로 있는데요. 저는 남도 관련 제외한 경기, 서도, 동부, 제주 그리고 잡가, 시조 그리고 일부 창작곡들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과정은 방금 말씀했던 대로 기초, 속성, 심화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요. 매달 초에 개강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2월이죠. 2월부터 10월까지 열리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요는요. 전남을 빼고 모든 지역이 다 봐가지고 거의 전 지역에 다 민요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민요를 보는 지역들은 전부 다 기초 또는 속성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배우는 곡은 똑같아요. 기초는 2달 동안 진행이 되고 속성은 1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진행되는 차이고 심화는 가창 준비하신 분들 있으시죠? 예를 들면은 서울, 강원, 충북 이런 분들은 무조건 심화까지 들으셔야 되는데요. 심화 때 이제는 그 기초나 속성에서 배웠던 민요 중에서 좀 어려운 곡들 포함해서 난이도 높은 민요와 토속 민요, 시조, 잡가 그리고 국악 창작곡까지 다뤄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 전체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을 하시면 제가 음원을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드리는데요. 왜냐면 핸드폰이 그래도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하고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민요 수강 후에는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 들으셔서 알겠지만 곡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뭐 선생님들이 기출곡만 나왔던 것만 보고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쩔 때는 난이도가 쉬운 거 나올 때도 있고 어려운 거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1부터 10까지 샅샅이 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그걸 다 보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강 끝나면요. 제가 보내드리는 메시지에 메인곡도 있고 조금 비메인곡도 섞여 있어요. 그런 거 들으시면서 이제는 곡을 아시니까 좀 들으시면서 시김새라든지 그때 잘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민요 장군요 미리 배워두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교과서 분석 또는 또 5월에 교생 실습 나가시는 거 그리고 교과서 분석 등등 민요 장구 미리 배워두시면 아주 도움 많이 될 거고요. 1차 시험 후에는 2차 대비반이라는 이름으로 11월 마지막 주 정도에 열리게 되는데요. 1차 시험을 발표가 나기 전까지 약 1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1달 이때는 선생님들이 배웠던 모든 실기를 다 점검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준비 안 하고 계셨다가 이때 오시면은 저희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미리 배웠던 분들은 이때 오셔가지고 식임새도 더 추가하시고 장구도 변형가락을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멋스럽게 완성도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오시면은 많은 곡들을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제제곡들을 이 기간에 다양하게 살펴보며 악보 익히기라고 적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초반에 제가 진도 나가는 곡들은요. 예를 들어 같은 곡인데도 교과서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체부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 다 다룰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좀 기본적으로 된 악보를 갖고 제가 진도를 나가요. 근데 이번에 강원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서울에 기출 나왔던 곡인데요. 중고 둘 다 실려 있는 곡이고요. 저희 전공에서도 보통 후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교과서에도 후렴 먼저 시작하는데 반복 기호 있는 악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한 악보가 아주까리 매긴 소리 먼저 나가는 악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도 나갈 때는 아리아리 먼저 나가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2차 대비반이나
파이널 반 그때 오실 땐 제가 이제는 아주까리 동배가 이런 악보도 있어요 하면서 이때 불러봐요. 처음엔 너무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그때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곡을 익히고 마지막에 오시면 이렇게 악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산 타령도 이번에 서울 기출 나왔던 곡이고요. 서울이랑 충북이랑 울산 이번에 신고산 타령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곡이에요. 자, 이 노래 보시면은 중학교 악보는 신고산이 우르르 이걸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악보는 가을바람 이 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배우시더라도 아마 가을바람 또는 신고산이 우르르 이걸로 배우실 거예요.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상을 좀 이렇게 엎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사로 나왔냐면요. 고등악보에서 중등악보에서 2절 가사가 산수갑산이잖아요. 이 가사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절 안 불러보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거예요. 같은 곡인데도 불러보고 가는 거랑 안 불러보고 가는 거랑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부타령 이번에 경기도 나왔던 곡인데요. 일단 전공에서 창부타령 노래가락은 전공에서 굉장히 좀 난이도도 있고 무소음악에서 온 곡이어가지고 심지어 부르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곡인데요. 고등에만 실려 있는데 창부타령이 두 가지가 실려 있어요. 각각 다른 교과서에 이 맥인소리가 1년 300 2버전이랑 그 다음에 백구야 2버전이 있어요. 제가 일단 이 곡은요. 진도 나갈 때는 둘 중에 뭘로 나갈까요? 그냥 보시기에 뭘로 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로 나갔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전공에서 부를 때도 일반적으로 창부타령은 이 버전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이 띠리리 이건 후렴이 약간 변형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 수업하냐면은 심화 들으시는 분이랑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에 2차 데뷔반이랑 또는 파이널 반에 오실 때 그때 이거는 알려드리는 그 곡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반기만 배우고 나중에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나 그거 안 배웠는데 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일단 이 곡은 제가 어려워가지고 한 번에 안 끝나고 한 3번 정도 다루는 곡이에요. 이 악보만 갖고 3번 다루는데 이것까지 짓는다 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다룬다는 거.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지 않더라도 국악은 웬만하면 한 곳에서 시험 준비부터 끝까지 배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이제 파이널 반이라 해가지고요. 약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시험 마지막 점검 기간이어가지고 이때는 막 뭐 식임새 추가하고 배령 추가하고 이런 거보다 제가 그 교과서로 썼던 악보를요. 싹 다 이제 깔끔하게 약간 피날레 악보로 받는 듯한 느낌으로 빈악보로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메모 있던 게 사라지니까 굉장히 불렀던 건데도 당황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악보로 많이 돌려가지고 시험 가기 전까지 최대한 당황스럽지 않게 제가 또 최대한 좀 약간 낯선 악보도 드리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악보도 있어요. 라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맛보기로 레슨 주고받고 한 타임이 있었는데요. 저도 원래 수업 시간에 영상을 찍거나 그러진 절대 않은데 이번에 그냥 급하게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응해 주셔가지고 약간 화질도 안 좋고 이분도 급하게 하셔가지고 평소 실력보다는 조금 발휘를 못하셨는데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강생분이 잠깐 부르신 게 있는데요. 정선아리랑이라는 곡인데 이 곡도 중고 둘 다 실려 있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세마치 버전이랑 중몰이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려운 장단이 중몰이에요. 중몰이 느리기도 하고 곡도 어려워가지고 어려워하는 곡인데요. 중몰이 버전 정선아리랑 앞에 후렴부분만 잠깐 듣고 올게요. 이게 보기에는 또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요. 막상 하면은 어렵다는 거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5년간 나왔던 기출곡 모았는데요. 간단히만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창으로 민요가 확대되면서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편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곡 샅샅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나왔던 곡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고무네요. 원래 북이란 단어가 있었어가지고 또 작년에 정연 드라마 보셨어요? 판소리가 또 굉장히 인기 많아져가지고 저희도 당연히 판소리 나오겠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북도 연습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판소리 근처도 안 갔어요. 심지어 남도민주도 안 나오고 신고산 타령,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가창 범위가 서울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첫해 나왔던 곡이 시주 동창이 그리고 육자백이 창작 판소리 캔디 타령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곡들이 한 번도 겹쳐서 나온 적이 없었는데 8년 지났나요? 7년 지났나요? 동창이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마 그 뒤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동창이 준비 안 하신 분도 있고 부르신다고 해도 그냥 가볍게만 부르신 분도 있고 저 또한 그때 나왔던 건 동창이가 중장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안 나왔어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는 초장만 진도를 나갔었는데 이번에 동창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너무 뜰끔했었는데 다행히 초장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쭉 다 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가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민요 난이도 중에서는 올해가 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도 육자백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곡 나왔었고요. 일단 곡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반기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저는 선생님들 민요장구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다 질문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용닷컴 남도민요 판소리 강사 유성실입니다. 네, 인사 한번 다시 드릴게요. 오는 길에 한번 세봤어요. 몇 년 동안 임용 수업을 했나 그랬더니 저도 한 14년, 1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이 계실까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대도 됐는데요.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유은지 선생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전라도 지역의 민요하고 판소리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남도민요는 곡수는 한 15곡 정도 돼요. 여기 곡수를 달아놓진 않았지만 1시간 안에 4곡에서 5곡 정도 해서 주 1회 4회 기준으로 한 달 코스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부터는 이제 장구치를 치는 방법부터 어디가 궁편이고 어디가 채편인지 이런 거부터 설명을 해서 마지막 어려운 육자배기까지 완주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창 범위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판소리반이라고 해서 그 다음 반을 수강하게 됩니다. 판소리반은 남도민요보다는 곡수가 조금 더 많아요. 17곡, 18곡 정도 해서 마찬가지로 장구를 가지고 국악, 창작곡과 판소리, 단가 등의 곡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넘어가서요. 자, 제가 여기 흰 배경은 민요만 보는 지역이고요. 회색 배경은 가창의 지역입니다. 서울, 충북, 강원, 전북, 부산 이렇게 있네요. 속으로 나는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가창의 범위인 건지 민요의 범위인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전라도 민요와 판소리 곡들이고요. 검정 글씨는 경서도에서 배우시는 곡들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요. 작년에도 받았는데요. 경기를 시험 보시는 분이셨어요. 선생님, 경기 지역은 경기 민요만 나오는데 남도 민요 꼭 배워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서도 곡들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곡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쭉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곡 안 나왔으니까 이 지역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 지역의 민요를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도 수업 방식은 2월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10월까지 정규반이라고 해서 주 1회 1시간 과정으로 보통 수업이 열리고요. 중간중간 심화반이라고 해서 2시간씩 2주에 짧게 넘어가는 수업이 가끔 열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남도민요반과 판소리반을 수강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1차 시험 후에 정규반에서 배우신 곡들을 조금 더 심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식임새를 넣어서 이런 곡들을 준비를 하시고 1차 시험 후에는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습하던 본인이 보던 악보 외의 악보를 보고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코멘트를 한 곡 한 곡씩 다 넣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녹음을 1시간 거를 다 듣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이 곡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곡은 좀 더 포인트가 되겠구나. 조금 더 연습에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해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수업하는 것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까지 마무리되는 정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자료들은 제가 오직 임용닷컴 수강생 분들에게만 드리는 수업 자료인데요. 맨 끝에부터 장단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말로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박에 들어가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실제로 수업 때 중중머리 3번 장단이에요. 중머리 2번 장단이에요. 몇 마디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빨리빨리 보고 외우시거나 제게 정리를 하셔서 이제 장구를 치시는 수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의 인데요. 제가 이 밴드를 만든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밴드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몇 명이 있나 봤더니 595명이 있더라고요. 이제 합격을 하시면 제가 강제 탈퇴를 시켜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가입을 하셔서 강제 탈퇴를 빠르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밴드에는요, 녹음 파일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불리우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자배기 같은 곡 외에도 여러 곡들이 어려워하시는 곡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아, 이 곡은 수업하기 전에 한두 번 들어오세요 라든지 수업을 받고 나서 집에 가셔서 밴드에 있는 영상을 한번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남도민요는 이제 저 다음에 또 선생님이 나오시겠지만 유성실 선생님과 이제 이정화 선생님이 계시고 경서도 민요는 유은지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민요와 판소리를 함께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서도 같은 경우는 주 1회 1시간씩 했을 때 8주가 걸리고요. 남도민요도 4주가 걸려요. 민요만 한다고 했을 때도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심화과정과 판소리 같은 과정을 하게 되면 총 5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늦게 시작하면 저희가 10월 달에는 수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곡들을 다 익히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남들은 복습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진도를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배워두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저희는 개인과 그룹 수업으로 이제 수업이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또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개인 수업과 이제 그룹 수업으로 오셨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분은 성악 전공에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보셨고 한 분은 뭐 노래를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목소리도 작으세요. 근데 그 분이 두 분이 같이 수업을 받으신다면 어떤 분께서 수업을 더 잘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악 전공 목소리 좀 크신 분께서 그분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룹으로 배워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성향이 비슷한 분과 그 다음에 뭐 멀티태스킹이 좀 같이 가능하신 분들이 같이 오시면 그룹 수업도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아, 저 장단은 저렇게 치는구나. 아, 저렇게 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치니까 되는구나. 와 같은 거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룹 수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인지 어떤 수업을 선호하는지를 이제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섭다는 소문이 좀 많던데 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곡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선생님이 되시는 길을 응원하고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수업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용닷컴에서 2024년부터 남도민요와 판소리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정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유성실 선생님께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범위가 똑같고 배우는 노래가 똑같다 보니까 저희 커리큘럼과 진도의 내용이 거의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시는 데는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4주 과정을 거치셔서 수업을 받으실 수 있고,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하기도 너무 벅찬데 장구를 오른손 왼손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보도 익숙치 않은데 손도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일찍 오셔서 노래를 1차적으로 한번 익히시고, 그리고 그 박자의 감각을 몸으로 익히셔서 장단이 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들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음원과 악보, 장단 악보 전달해 드릴 건데요. 수업 받으실 때 이제 제가 전공을 이제 한 20년 넘게 판소리를 했는데 좀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 맛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떨고 꺾고 그다음에 발음 같은 걸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조금 더 국악스러운 발음들로 민요를 부를 수 있는지 좀 이런 점들을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셔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유니스고요. 저희가 팀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강사 선생님들, 올해는 진짜 써니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조금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저는 국악쌤들에 비하면 경력은 좀 짧습니다. 11년 차 강사입니다. 220,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이 12주 동안 배우셔야 되는 악곡의 수예요. 굉장히 놀랍죠. 양악실기는 사실은 범위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양악 전공자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혼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보시고 또 배경 지식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다. 지금 현재 인천이랑 세종 빼고는 전체가 다 응용반조 지역이고, 이제 경기나 강원으로 대표되는 코드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서울이랑 충남으로 대표되는 코드가 없는 지역, 이렇게 두 개의 구분만 있을 뿐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지역마다 채점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약간 좀 섬세한 부분들이 또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1호 개정이랑 22 개정이 교차하는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선생님들께는 어려운 해예요. 그래서 1호 개정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22 개정을 더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까 220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셔야 되는, 조금 어려운 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작업은 사실은 시간을 아껴드리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여러분께 테크닉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정보를 간략하고 컴팩트하게 구조화해서 시간을 아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써니쌤이 설명을 조금 해주실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 유니스 팀 피아노 반주를 같이 맡고 있는 써니입니다. 네, 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40, 60, 120. 아까 앞에서 220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뤄야 할 이제 악곡들의 숫자들이겠죠. 커리큘럼 내에서 저희가 만약에 경기 지역을 준비를 하시면은 40 더하기 60해서 100곡, 그 다음에 경기 외 지역을 준비를 하시면은 120곡을 더 다루게 되고요. 첫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주 패턴을 더 공통 악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주 패턴들을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 달에는 장르별로 분류를 더 해서 시그니처들을 좀 주로 알려드리는데요. 각 곡마다 그 포인트가 되는 시그니처들을 살펴보는 예정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의 경우에는 비우선순위 악곡들과 초견 위주의 수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맥시멈 220곡이고, 이제 올해 아까 유니스 쌤이 얘기하셨지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요거는 커리큘럼 이제 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잘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첫 달, 두 번째 달, 그다음에 두 번째 달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악곡에 코드가 있는 지역과 코드가 없는 지역에 따라서 악보가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꽃구름 속에 하고 눈 악보인데 지금 악보 보시면 코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없는 지역. 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이제 없는 그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격 진행과 변격 진행 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사실 뭐 피아노, 양악 이런 경우는 다 아시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저희 강점인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저는 4대를 나왔고요.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저희는 사실 사범대학 출신이고요. 둘 다 피아노로 박사까지 했어요. 전 반주로 박사를 했고 선생님이 이제 솔로로 박사를 하셔서 현역 피아니스트들이에요. 노량진은 대체로 작곡 선생님들이 응용반주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피아니스트들이기 때문에 원곡을 연주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좀 추린다는 거, 그다음 저희도 교생 실습이랑 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선생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조금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이런 거 아니었는데 바뀌었네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계를 좋아합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자부하는 편인데요. 아이패드 또 카톡 채널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활용해서 좀 스마트하게 하려고 해요. 시간을 좀 줄이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지막에 점검하실 때는 수업 때 제가 옆에서 필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에어드롭으로 PDF 드리는 거예요. 그날 거를. 그러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죠? 이런 작업들을 좀 했고, 옆에서 제가 뭘 자꾸 씁니다. 스프레드시트 공유된 게 있어가지고 표기를 하고, 저거는 이제 레슨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왼쪽은 선생님이 본인이 어려워하시는 거 미리 체크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취향에 맞게 좀 이제 골라서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저는 레슨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컴팩트한 레슨 선호합니다. 막판이 되면 아침에 카톡으로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갑니다. 그럼 여기 제출하기 누르면 여기서 바로 영상 제출하실 수 있도록 연결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스마트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좀 약간 MBTI 진심인 편이어서 넣어봤는데 저희는 이제 엠프피와 인티제의 조합이에요. 제가 뭘 것 같으세요? 확신의 엠프피죠. 확신 엠프피입니다. 엠프피의 단점이 있는데요. 다행히 제 파트너 선생님이 인티저여가지고 요게 아주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인 또 부분이 있어요. N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사실 강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나 이제 써니쌤이나 다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만 제가 11년 차 강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좀 맛보기를 하고 싶으시면 특강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 지나고 나서 2월 4일 화요일에 8분씩 총 16분 같이 특강으로 모셔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의 마클처럼 하려고 하고요. 일부러 곡을 그 2위 계정에 있는 걸 넣었어요. 디파인 그래피티랑 마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써니 선생님이랑 같이 뮤지컬 반주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클로 디파인 그래피티를 좀 같이 볼 거고, 저랑은 이제 가곡 반주 보시는데 마중을 쳐보시면서 조금 마클처럼 하시는 거를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공지사항 보고 보시면 좋겠고요. 레벨 테스트를 매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통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좀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 전공음악 플러스 U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일 월요일 날 한번 신청을 받을 거고요. 3일 월요일 날 또 신청을 한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티제와 엠프피의 조합인 거 플러스 중급이랑 심화를 제가 사실은 다룹니다. 그래서 기초 선생님들은 사실 저랑 보시는 것보다는 써니 선생님이랑 보시는 게 조금 더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말도 빠르고 진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중급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성향이랑 내 그 케미스트리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강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좀 컴팩트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 더 모듈화를 하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카페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노래를 좀 합니다.
절 이 자리에 이 순서에 넣으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막 자료조사 없죠. 네. 이 뒷장도 없어요. 다 얘기해 주셨어요. 서양 음악은 아까 말씀하신 국악보다 조금 더 두 개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노래하고 피아노만 하면 돼요. 다 잘하시죠? 네. 노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피아노는 팀 유니스에 문의하시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노래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남자 파트가 뭐죠? 네? 아, 노래는 해보셨어요? 네. 고음 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맞아요. 왜 그렇게 남자분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나요. 근데 남자분들은 바리톤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베이스도 있어요. 키가 2m 넘어가면 고음 안 나요, 원래. 근데 이번에 강원도 뭐 나왔다고요? 빈체로 나왔어요. 네, 네순 도르마. 제가 악곡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학습 목표가 불러보자예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 나오겠다 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걔는 원음보다 3도 낮춰서 나왔어요. 거기다가 중학교에는 한글 가사도 써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근데 나오긴 했죠. 강원도가 희한한 짓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바리톤 베이스는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왜 하냐면 제가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왜 피아노 잘 쳐요? 그렇게 물어봐요. 딱. 왜 잘 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20세기 소년이라서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장난감이 집에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고 놀았어요. 그럼 노래는? 자, 20세기 소년은 여기저기 들판이 많았어요. 서울에도. 그래서 개미를 잡았는데 이게 학교에서 개미산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큰 녀석 하나 집어갖고 대봤죠. 근데 개미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몸을 비틀더니 혀를 물었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띄면 얘 머리가 떨어질 것 같고 그냥 갖고 있자니 아프고 어떻게 해요? 비명을 질러야 돼요. 자, 잠깐 뛸게요. 에! 하고 질렀어요. 자, 고음 났죠. 여러분도 개미한테 물리면 고음을 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의 발성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저기 유럽 언어보다 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고음 내기 힘들어요. 원래가.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나. 그럼 뭐야? 내가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개미한테 물린 순간 저는 이 세계의 지식을 얻었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기 어려워요. 아까 팀 유니스는 시간을 아껴준다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음을 낼 수 있는 동안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자, 아까 개미한테 불렸던 어떤 소리 냈죠? 에! 그랬죠? 자, 요게 노래하는데 쓸 것 같아요? 쓸 수 있어요. 에로! 하고 나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 빈채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기학원이 얼마나 됐죠? 11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저희가 이 교수님 7년 됐나요? 이 교수님이 이제 이 교수님이 저를 불렀고 제가 끌려와서 강의를 하고 둘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노량진에서 실기학원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여기서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다 해서 실기학원이 생기고 선생님들 모셔왔거든요. 교수님들 모셔온 그대로 그 인원 그대로예요. 거기에 유니스 팀하고 유니스쌤하고 지금 남도민요가 부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 팀 그대로 가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이제 1년에 한 번씩 요때 회식해서 톡방에서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발성이 힘들어요. 그럼 그게 수업 실현까지도 저는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시청청음은 괜찮은데 이 지역이 괜찮을까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상담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 한 분을 놓고 여러 가지 과목을 실기 과목을 상담을 할 수 있고 거기 그 톡방에 이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1차 점수 높습니다. 이러면 또 희망을 갖는 거고요.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 저희 성악 선생님, 비아 선생님 또 원년 멤버인데 항상 마지막 주에 연주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못 왔는데 우리 다니엘 쌤도 사실 우리가 항상 실기 설명회가 일주일이 빠르거든요. 지금 일주일이 늦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쌤이 이제 그 정시 하는 것 때문에 잘 못 오셨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바람에 다니엘 쌤은 오셨는데 비아 쌤이 연주 때문에 못 오시게 됐지만 통화하시면서 굉장히 이번 한 해가 보람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 2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유은지 선생님이 1, 2절을 통으로 잘 가르쳤는데 2절이 1절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되게 보람이 느껴지시고 발성 소리 못 내시는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 선생님이 소리를 못 냈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생각해보니까 가창을 엄청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소리가 처음에 왔을 때 안 났었는데 굉장히 발성으로 많이 뚫어놓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성하면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보람 있는 뭐 한 해를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 그 실기 가이드북도 좀 활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소, 대금, 소금 김진석 선생님도 연주 때문에 오늘 못 오셨어요. 항상 영상으로 해서 봤는데 오늘은 체험이 아니라 영상은 없고요. 대전이 단소 민요로 보잖아요. 정간보로 나오고 충북이 단소하고 소금이 있거든요. 선생님 실기 중에 부산, 전남, 전북, 충남이 이제 국악기 실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인강도 있기 때문에 인강도 한번 어떤 곡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꼼꼼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세요. TV에도 출연하시고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창청음인데 저는 사실 카페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26학년도 시창청음 화성학 설명회를 벌써 했어요. 그래서 이미 보신 선생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에 아니면 카페에 요거 바로 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이거 보시고요. 저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하고 가요. 제가 단계가 총 청음 초급반, 중급반, 문제풀이반, 파이널 모의고사반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를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초급부터 시작하시든지 파이널에 오시든지 제가 상담으로 메일로 상담하시든지 인강이면 아니면 직강으로 오시면 그 자리에서 이제 단계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2월 27일이고요. 11시부터 1시까지 예정하고 있고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 바로 상담까지 이어갈 거예요. 요거는 기출 분석하고 레벨 테스트니까 선생님 15개 청음 지역이 어떤 레벨로 나오는지 레벨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딜까요? 예,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요번엔 서울, 인천, 충남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세 지역이. 그래서 복귀된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청음은 15개 지역, 시청은 3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 청음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면 경기랑 대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청음 초급, 중급, 그 다음 문제풀이반, 파이널 모의고사반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요렇게 있고 선생님 제가 문제반에 이렇게 200개 음원, 100개 음원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제시되는 순서, 템포, 예비박 유무, 조성, 음개수, 임시표 개수 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적용해서 음원 만들고 있고요. 음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음원 자체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실 여기 보시면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임시표 개수도 늘어나지요. 선생님 얘가 중급 이후의 단계이고요. 7, 8월이니까 중급반 끝나고 이제 이걸 사서 들으실 거잖아요. 지역 선생님 결정하셔서 들을 거예요. 만약에 부산을 결정했다 그럼 이거를 듣게 되죠. 이걸 들으면 선생님 1단계 는 중급반 정도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여기서부터가 실전 난이도인데 실전 난이도까지 연습시킨 다음에 선생님 12월 파이널 모의고사에 가서는 선생님 요 반은 부산 아까 똑같아요. 난이도가 똑같아요. 100개 음원이.
요때는 난이도별로 할 필요가 없고 실전 난이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의 서울은 제외예요. 서울은 어렵기 때문에 서울은 7, 8월 문제풀이반도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파이널 모의고사 반도 서울은 직각 인강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은 선생님 리듬이 다 서울 기출 리듬이고 기출 음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개하지는 않아요. 문제 은행으로 리듬 다 외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때 이제 외우시게 될 거고요. 예, 리듬은 저희 개강날 이제 공개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은 이렇게 기반으로, 서울 기반으로, 그러니까 기출 기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딱 보면 어렵진 않아 보이시죠? 근데 이제 들으면 어려우신데, 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 65개 정도예요. 음개수가. 우린 이제 음개수하고 싸워야 되고 도약하고 싸워야 되고 서울은 리듬하고 싸워야 돼요. 임시표는 5개 정도. 저 검은 것만 못 들어요 하시면 5개 틀리시면 돼요. 5개 틀리면 고득점이에요. 5개만 틀리시면 흰 건반만 잘 그리시고 리듬 다 맞추시면 그것도 고득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안 들어도 되고, 서울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출, 제가 갖고 있는 복기 자료가 많기 때문에 편집된 음원으로, 서울 기출 편집된 음원으로 볼 거고, 선생님 다른 지역도 다 기출 기반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수업만 하고 끝나면, 일주일에 수업 한 번에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 연습할 수 있는 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음원이 있고요. 초급반, 중급반, 파이널, 모의고사반 다 음원이 따로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게 서울반이거든요. 12월 서울 파이널 모의고사반인데 제가 8번 수업하고 주 2회 8번이에요. 12월 달에 수업이. 요렇게 4주 수업하는데 제가 추가 음원까지 4주차 이렇게 음원 보이세요? 이것까지 제공을 하면 1주차에 제가 쳐봤는데 이제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음원에 이제 누적돼서 음원을 놓은 게 많잖아요. 추가 음원까지 하면 500개에서 600개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들으는 거 아니고 내가 청음이 모질라다 하시면 들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나는 수업 시간에 퍼펙트하게 했다 하면 다른 실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한테 수강하시면 다 제공되는 음원이니까 과제 음원까지 이렇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초급반부터 듣는 게 아니라 내 수준, 레벨 테스트 하신 다음에 들어야 된다. 레벨 테스트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죄송하지만 인강 선생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 거고, 인강 선생님 혹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우리 샤론 실장님한테 상담 요청하시든지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선생님 편안하게 지금 이제 이름 있는 곳에서 위치해서 교수님들 서 계실 테니까 편안하게 묻고 싶은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